순직 해병 특검 얘기 저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불었네요. 어제도 불었어. 지금 김태효가 VIP 경로설 네. 불었고 또 이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도 네. 윤석열이 화를 내는 걸 봤다. 또 그 전에는 이 전 외교비서관도 불었고 네. 이 측면인가요? 계속 불고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막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수석보좌관들 수보 회의였거든요. 그때 네. 수보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부르고 있잖아요. 뭐 거부 못하죠. 이게 한 명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부인하고. 족족이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부인한 듯한 태도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약간 저 이낙연 닮지 않았어요? 아, 사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저도 약간 나 약간 보면서 놀라서 깜짝 내가 얘기하다가 싹 사진을 봤는데 예. 이낙연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임성근에 대한 구명 운동 이렇게 그리고 임성근에 대한 처벌을 안 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국방부 장관의 사인까지 해서 경찰로 넘긴 서류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대통령에서 하냐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모든 출발점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있었지만 네. 실제 그걸 봤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윤석열이 부인한다 한들 부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빼박. 와 있다. 빼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기도 아이폰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VIP 경로설 그건 정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경로할 수밖에 없었냐 이걸 또 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박정원 대령이 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뭐 포스터를 달아주겠다라는 말이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멋쟁이 이종호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서 이제 나눴던 이종호 BP 패밀리가 임성근 사단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말렸어. 근데 나중에 또 내가 괜히 말렸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는데 패밀리들이. 내가 말렸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다. 예. 그때 임성근이 7월 28일에 이첩하기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가는구나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은 네.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옷 벗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약간 그냥 감면해주는 그런 느낌, 봐주는 식으로. 검찰에서는 늘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검찰에도 그게 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아내와 전화 통화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당일에 자기가 지금 사의 표명하고 자기 지금 직장에 대한 뭐 운명이 달려 있는 날에 아내와 전화 통화를 불이 나게 하면서 이제 7월 32일까지 그 윤석열의 경로설까지 그러니까요. 이어지는 그 전화 통화 횟수. 그런데 또 임성근 사단장의 아내 네. 이 사람은 김건희 측근과 전화 통화했던 기록을 또 확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측근. 네, 그렇다면은 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를 위해서 뭐 이종호 씨까지 알고 있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몰랐겠느냐? 네, 이종호도 알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몰랐겠느냐? 김건희 씨가 알게 됐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 국방부 장관의 결재한 서류를 뒤엎을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거는 좀 봐주자. 네. 늘 하는 일 아니야. 오빠 이거 늘 하는 일 아니야. 우리가 이러려고 힘있지. 봐주려고 힘있지 뭐 이거 뭐 못 봐줄 게 뭐가 있어. 좀 봐줘. 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음성 지원까지 지금 되네요. 역시 개그맨 시험까지 쳤다 우리 신윤준 변호사. 네, 제가 개그맨 시험을 봤지만 성대모사. 장렬하게 예선에서 탈락. 하고 어쩔 수 없이 사법 시험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네, 사법 시험으로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개그계가 인재 한 명 놓쳤네요. 이게 보면은 참. 그러니까 개그맨 일지망이고 네. 이지망이 변호사. 그렇죠. 저는 지금도 개그맨 하라고 갈 아니 거예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 누가 한 명이라도 웃음을 푹 웃었으면 오늘 방송 잘했다.
네. 오늘 방송 잘했다. 네, 많은 웃음 또 네, 여러분 네, 슈퍼챗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 주시고요. 너무 듣기 싫다? 슈퍼챗으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용히 할게요. 근데 하나도 안 여러분.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 소스 언니님이 네. 봉 교수님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진보인데 예. 남편 회사 사장님이 완전 태극기 부대 극우예요. 남편이 힘들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렇게 상담 또 댓글 주셨네요. 문의 댓글. 진짜 힘드네요. 남편이 예. 이렇게 회사 가면 이제 보수잖아요. 극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냥 다녀야지 뭘 어떻게 해요. 다니는 거 일단 다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없다. 이거는 뭐 회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걸 뭐 사장이라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설득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화만 내고 싸움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 기도하세요. 기도 속으로 얘기 속으로. 뭐 얼굴은 눈은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또 욕 먹으니까 눈은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로 기도하시고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송이 기도하는 끝나기 마음으로.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방송이 끝나면은 저에게 이제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몇 분이 너무 시끄럽다. 아, 시끄러워서 괜찮아요, 내가 나간다 하시는 분들이 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슈퍼챗 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음소거 바로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지 마시고 힘들게 나가지 마시고 고품격 핫스팟 박정호의 핫스팟 네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면 뭐 예, 변호사님 음소거. 사랑스럽습니다. 네. 완전 웃겨요. 네. 귀여워요.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댓글은 슈퍼챗을 통해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이제 완전 웃겨요. 변호사님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이고, 계속 네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소스원님께서 좀 이 댓글로 반응 주셨는데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유 이렇게 하시면서 유유. 좀 우셨어요. 아까 그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네. 일단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걸 바꾸려고 하다간 도리어 역작용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우니까 뭐 권위적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뭐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분쟁만 일어나고요. 본인도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네. 가장 좋은 전략이.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제가 갑자기 또 교인 느낌이 났었는데 자, 이 웃고 살아야죠. 이렇게 댓글 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볼륨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볼륨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 댓글 슈퍼챗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볼륨 줄여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피날 때까지 함께 하셔야죠. 네. 슈퍼챗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리고 말씀을 있습니다. 해주셨고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저희가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위에서 이제 당이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160억 날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법적 고발로 응수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같은 집안에서 집안 난리가 싸움 났습니다. 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네. 싸우세요. 이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고말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영세 전 원내대표인가요?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인이 이게 고발한다는 게 물론 뭐 억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긁히는 거. 액션. 아. 긁히죠. 긁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에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비난받을 수 있고 뭐 저렇게 만약에 물론 소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저건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퍼져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수단으로 고소를 근데 하지 이제 않았나? 김 최고위원이 밝힌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위해서 날린 돈 소문이 여의도에 무성하다. 무성하다는 거예요. 소문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덕수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라는 소문을 전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지금 긴급하게 뭐 고발을 해 보지만 사실 이 소문을 잠재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김문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옷을 못 입고 처음에 그렇죠. 유세에 네, 나서는 네, 모습도 있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당이 뭐 했을까라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 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혁신 얘기하고 뭐 정광훈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적쇄신 얘기 나오니까 또 반응이 안 좋아요. 왜 뭐 사과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 장동영 의원도 그러고 송원석 의원도 뭐 인위적인 인적쇄신에 대해서 강한 또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것도 그 예. 얘기하기 전에 예. 슈퍼챗 얘기하면서 누가 쓰셨어. 잼며들다 네. 님이 슈퍼챗 노래하시다 보니까 아이고. 변호사님 재밌어요라고. 고담 요거 말고 승리님 아닌가요? 요거 말고 그 고담 앞에 또 승리님. 있어요. 고담 또 있나요? 승님도 그 앞에 보이지만 있었고. 앞에. 아, 세상에. 잼며들다님 그 위로 좀 올려주세요. 위로 좀 더. 네, 여기. 어머 어. 세상에. 네, 변호사님 재밌어요. 잼미들다님,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근데 실제로 뭐 윤희숙 네.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젠가요? 행사한 거 안 보셨어요? 어젠가 그제 행사할 때 다시 윤 어게인이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혁신위원장이 뭔가 하면 이게 당에 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네. 당 지도부가 그게 막 포옹을 해가지고 그거 한 막 징계해버리고 이래야 뭐가 효과가 있잖아요. 사과하고 뒤에서는 윤 어게인이야 또. 불러 윤상현 그 뭐 주최하는 무슨 행사 네, 있었다면서 네. 거기에 또 전환길 왔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강용석 갔었나? 제가 강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 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예. 대통령이 차가운 데서 돈이 없어요. 돈 보내주세요. 이래서 또 돈 모으고 저 재산 등록을 70원인가 했다며요. 네. 근데 뭔 돈이 없다 그래. 영치금 없다고 영치금 보내달라고 그런 거 하고 그게 두 건이나 있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는 또 두 번째 모임은 제가 기억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윤상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행사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는 가가지고 대표 역할 하는 거잖아. 대표 권한대행이잖아 지금. 네.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데 혁신을 아무리 얘기하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건 그냥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진정성이 보여주기식이다. 없잖아요. 아하. 근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름이 나왔어. 네. 윤석열 그래서 녹취.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 내란 사태에 굉장히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네. 윤석열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실체가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이 굳이 뭐 지금 다 끈떨어진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진 않고요. 네.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것들에 이제 뭐 방어 차원에서 이런 세력을 조금이라도 규합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이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네. 야 여기 또 전한기 씨가 또 그러니까요. 강연자로 또 나오고 했는데 정말 이 전한기 씨 얘기 들으면은 네. 전 솔직히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게 너무 저는 정말 약간 이분도 저랑 비슷한 개그 기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확신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웃기다. 네, 웃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도 10%대로 추락을 하고 네.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네. 반성하는 것도 없어. 없고 성찰도 지금 없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전환기 씨, 뭐 윤상현 같이 다시 뭉치는 게 네. 그 아까 왔던 그 모스탄 단연명 씨가 그 외치는 또 구호가 또 세이브 더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예. 그건데 세이브 코리아가 또 소년보 목사랑 또 연결된 그 맞아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 전환기 씨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단연명 씨 세이브 코리아 전환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환길이 다시 이제 국회에 불려가서 강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 있다. 네. 예, 모스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네. 윤석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란 특검이 내렸네요. 그래서 그래요? 모스탄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역시 잘한다. 접견 좋은 금지 거. 조치. 선수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눈물 나네요. 예. 접견 금지. 와 정말 어저께도 인치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고립작전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허튼 짓 하는 사람들 예, 가만두지 않는다. 접견 금지 조치. 접견 금지. 너무 모스탄 멋있다. 만남.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누구 만나려고 할 때 접견할 그렇죠. 때 딱 네. 보고 안 된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 부정선거론을 네.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의 이유는 즉 자신의 이 계엄이라는 건 내란이고 네. 이 내란은 범죄 사실입니다. 이 범죄 사실 관련해서 예. 이 부정선고론을 미국에서부터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과 동기와 연결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스탄 단연명 씨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둘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차단.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네. 이런 걸 진짜. 모든 걸 다 잘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구치소에 관련해서 조사하지, 네. 접견 금지 조치 내리지. 바로바로 네, 반응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다. 정말 물 셀 틈 없이 네. 와, 물 셀 틈 없이 다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니까 음. 좀 든든하다. 윤석열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실 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 보여요. 윤석열은 안 보여. 윤석열. 보기도 싫어요.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고통이야.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심리 상태 예. 멘붕일 거다. 왜냐면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장관들도 자기 따르는 사람도 제 살 길 다 찾아가고 나 혼자밖에 없다. 고립이다. 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본인도 이제 알고 있을 거야. 아, 이제 지도 해봤잖아요. 네. 박근혜 때 해본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해본 일이잖아. 네, 수사해봤고. 뭐 아무리 감춰지겠냐고요. 다 나와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 윤석열 입장에서도 멘붕일 거다. 멘붕일 거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이제 책임을 모든 걸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계속 갈 건데 네. 끊어내려고 하더라도 끊겨지지가 않아요. 그건 끊기지가 불가능한 않아요. 네. 일이야. 그리고 이제 멘붕. 심리 상태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저술했던 책 수사 감각에 보면 수사 감각. 예, 조은석 특검은 이 피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들여서 수사는 심리다. 수사는 예, 수사는 심리다라는 챕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딱 칠 때부터 네. 첫 장은 잡아야 시작이다라고 시작이 들고 잡아야 시작. 네, 그리고 이제 잡았어. 예, 잡았어. 지금. 잡은 다음에는 수사는 심리다. 심리다. 이게 피의자랑 단순히 피의자한테 뭐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오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물 셀 틈 없이 서울구치소에서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야, 우리가 특검 말 안 들으면 우리 또 바로 또 끌려가서 조사받아.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진짜 공무원 문제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구치소장이 또 명령해? 그럼 또 얘기하겠죠. 구치소장이 이렇게 지시했다. 그럼 또 구치소장이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전을 네, 펼치고 있다. 이 지금 오. 윤석열을 고립시키는데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니 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나와라. 안 나온다는 그럼 체포영장 발부했나 이런 계속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심리전이지 이게. 윤석열도 나름대로 하는 게 안 나오는 거거든. 그게 자기 심리라고 생각을 해 버티는 거. 버티는 거. 근데 자기는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안 나와? 그럼 기소할 거야 우리. 그렇게 바로 나오는 넘길 거잖아. 거야. 네, 네. 그렇게 넘길 거야. 안 네.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또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또 모스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 못 만나. 이러면 이제 야, 이거 멘붕이 오는 거지. 만나가지고 또 자기 메시지를 전해서 네, 뭐 너 붕어버 밖에 하려고 나와서 했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차단해 버리잖아. 예, 지금 붕업하려고 단계를 지금 엄청 빌드업했잖아요. 지금 전환기를 해가지고 모스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막 사람들 몰리고. 예, 극우 부대 몰려가서 막 하고 음. 윤상현도 이제 여기 편승해서 막 힘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네. 단연명 또 이제 뭐 은평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또 뭐 강연한다고 하고 이거를 붕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단. 차단 야, 바로 끊어버리고. 멋있어요. 야, 이거 잘한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김병조 의원과도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무인기 관련해서도 외환죄 관련해서도 진짜 하나하나 쥐잡듯이 지금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있죠. 이것도 네. 그것도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포함해서. 외환죄 관련해서는 외환 유치죄로는 처벌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공모를 해야 되니까. 통모에. 그래서 다른 거 일반 이적죄 이런 걸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박은정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 박은석 특검이 무슨 죄목을 가져올까?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아, 무슨 조은석 특검이 제목으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걸 네네네. 가져올 거야. 저는 그게 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률 있잖아. 예. 그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이 외환 유치 관련해서는 외환 유치죄로는 처벌을 못 하니까 네. 그 위에 여러 죄가 있어. 간첩죄도 있고 이적죄도 있고 일반 이적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요 중에 뭘 가져올까? 아니면 형법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환 유치죄도.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기한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걸 할 거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기 법원에는 직위원이 있다면 특검에는 조은석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직위원과 조은석 네. 어떤 관계인가요? 직위원이 그 날 시간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 직위원이 망친자라면 망쳤다면 조은석이 푸는 자. 그렇지. 정말 상상을 상상을 초월한 걸로 풀 거다. 그럴 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뭘로 풀까요? 참고로 이미 이제 예. 적시한 영장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그 드론 사령관 거기 김용대 압수수색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적시된 제명은 일반 일반 이적죄와 이적죄. 직권남용죄입니다. 맞아요. 그거 두 가지.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 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더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뭐가 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대해보세요.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떨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된통 걸렸다는 생각도 좀 멘붕이라니까 할 것 같기도 멘붕. 하고. 그걸 멘붕이라 그러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약간 좀 편한 느낌도 좀 들죠. 왜냐면 너무 시달리다가 좀 편해. 자유를 누구한테? 저는 누구예요? 이 의견에 아니,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시달린 의견에 거죠? 누구? 집에 계신 누구? 분, 집에 계신 분 시달리다가 네. 자유를 일평생 제가 봤을 때는 일평생 윤석열 자기 뜻대로 네. 살지 못했을 텐데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일평생. 자신의 이제 학업에 대해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계속 부모님한테 체근을 받았을 것이고 네. 자신이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또 겨우겨우 결혼했더니 또 엄청난 지속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압박이,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해졌잖아요. 사실 지금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야. 전성기. 마음껏 천수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옥에서 천수를 네.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담 승리님이 아까 이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네. 또 SYY님이 슈퍼챗 이래 보내주셨어요. 찌들어 못 본 사이 박봉규가 박봉진이 되었군요. 텐션 좋은 신변님 상쾌 통쾌합니다. 그러나 저는 봉 교수님 팬이다. 아유, 좋습니다. 이런 최진범 교수님 응원하실 때 댓글 하지 마시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네. 반갑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도 슈퍼챗을 좀 응원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혹시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슈퍼챗으로 보내주신다면 바로 음소거. 슈퍼챗이 안 나와서 음소거가 안 됩니다. 네. 자, 20cm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이 쥐기현, 심우정 언제 체포해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 심우정은 내란폰까지 자기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심우정은 곧 그러니까 심우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다 레이어를 지금 치고 있는 건데 지기현은 당장 체포하기에는 아직 좀 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 법 왜곡죄라는 게 있어요. 법 왜곡죄. 네, 아직 발의된 상태고 이게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놓치거나 이럴 경우 이걸 법 왜곡죄로 해서 처벌을 되는 조항이 독일 형법에 있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이 범죄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발의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은 통과되기 전이라서 이걸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갈 길이 조금 멀지 않나. 그런데 사실상 그 지기현 관련해서 룸사롱 사진이 공개됐을 때 뭐 삼겹살만 먹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법원 내에서 뭐 징계 절차 윤리위원회 해부한다 뭐라고 하는데 네. 그 뒤로는 조용해요. 아. 그 뒤로는 조용하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 이제 강혜경 씨가 오늘 이제 특검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총 100여 건 자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포렌식 분석도 했고 비공표 조사 대부분 조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특검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저희가 강혜경 씨 단독 인터뷰를 또 하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 두 분을 향한 뭐 많은 분들의 응원 네. 댓글들이 있는데 박봉규 이제 박봉진으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박봉진 좋아요. 좋아요? 네. 좀 신희진 웃으세요. 변호사 재밌- 웃으세요, 교수님. 아니 이게 웃을 이슈가 없잖아요. 신희진 변호사가 웃길 때만 웃는 거야. 네. 근데 이슈 자체는 웃음이 맞습니다. 정중하기 나옵니까 때문에.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짜증 납니다 진짜. 교수님 웃음 좀 보고 싶어서. 신희진 변호사가 자주 웃겨주세요. 네. 웃게. 네. 웃을 일 없을 때 웃게 만들. 웃으면 복이 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그맨 텐션이 변호사. 올려서. 텐션 올려서 네. 얘기해. 뭐 네. 눈치 보지 말고 뭐 시끄럽다고 해도 그냥 하세요. 뭘 그걸 걱정해. 저는 그래도 슈퍼챗에 이면합니다. 슈퍼챗으로 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바로 100% 음소거 복종합니다. 바로 네네. 음소거가 될
것 같고 자 오이오이님이 이런 이 질문 주셨는데 이것까지 한번 듣고 네. 가보죠. 네. 모스탄은 체포 고소 못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맞아요. 일단 들었거든요. 모스탄의 혐의가 뭐냐면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는 사실상 윤석열 당시 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했다고 심지어 막 체포하고 이런 경우도 그랬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것은 윤석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고 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플러스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체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체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접견 금지 조치를 특검이 했다고 조은석 잘했다고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렸는데 네. 기소 때까지 가족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 이런 소식도 가족도 들어와 못하게 해야 있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공범. 왜냐하면 가족 그렇죠. 안 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역시 안 오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올 네. 사람이 없게 만들었군요. 네. 아예.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혐의 중에 그 진술 회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음. 김태효라든지 누구 뭐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김태효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네. 진술할 때 윤석열의 변호인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강희구, 김성훈 두 예, 사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변명한 게 뭐냐면 네. 나도 변호인 구하기가 어려운데 걔들 변호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 내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명씩 들여보내 준 거야. 예.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아. 이런 변명을 했어요. 그 그래서 참, 예. 어쨌든 윤석열의 변호인과 함께 네네. 있을 때 진술이 그 이유랑 바뀌었다라고 하면 음. 윤석열은 이런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진술 회유를 할 수 있는 네. 자다. 아. 이것이 구속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속돼야 돼라고 하는데 구속돼서도 뭔가 헛짓거리를 계속한다. 이거는 불허다라고 법적으로 할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아, 이 조은석 특검 뭐 짜증난 뉴스도 많지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그럼요.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박은혜님이 질문하셨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뭐 다른 다른 뭐 프로 그러니까 얘기하셔서 아직까지 이제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아니 거기 말고 방송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방송 거기도 연락이 안 와서 방송도 안 나오고. 네. 저쪽도 연락이 안 와서 다 연락이 안 와요. 어떤 저한테. 방송인가요? 누가 우리 최진봉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연락 안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디든 연락이 안 온다고. 아, 연락이 안 박정호도 전화를 안 해, 신희진도 전화 안 해, 아무도 전화를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자, 제 예. 그런 전화를 캔디폰이라고 캔디폰,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이제 캔디폰. 신희진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캔디폰이 뭔가요? 아 뭐냐면 네. 캔디 노래 있잖아요. 네, 울면 안 외로워도 슬퍼도 네. 나는 안 울어. 울어. 전화가 안 와도 안 온다는 거야. 캔디폰. 캔디폰이 됐는데. 모른 척. 저는 캐대언을 좋아합니다. 캐대언. 네. K-팝 데몬 헌터스. 네. 골든 좋아해요. 골든. 네. 골든 좋아합니다. 이거 웃기잖아. 아, 이럴 때 이거 웃잖아. 재밌네. 이거 재밌잖아요. 재밌네. 이런 게 웃기는 거지. 근데 뉴스가 확실히 웃기냐고. 최첨단을 걷고 계세요. 네. 캔디폰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전 캐대언밖에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안 오는 걸로. 네. 네. 하시고. 네,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오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화번호 공개하시면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큰일 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여기서 공개하면 난리 나요. 안 돼, 절대. 전화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안진걸이 힘들어요. 왜요? 전화 공개하거든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화가 계속 와서 못 쓸 정도의 전화기를.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밥을 한 숟갈 먹고도 전화. 아, 국물 한 숟갈 먹고 전화. 그렇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속보 마지막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네. 아마 이제 국정원장 전에 안보실장 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무인기 맞아요.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란 특검 이제 외환죄는 정말 파고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죠. 어제 드론사령부 오늘 또 조태용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네.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니까 슈퍼챗 오늘 최진무 교수님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서 최진무 네. 교수님 승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승리턱 한번 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마이거 가져가면서 축하드립니다.